당신의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8시간이나 푹 잤는데도 몸은 멀쩡한데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깨어난 아침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마치 영혼 없는 시체를 끌고 가는 것처럼 몸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지친 기분 말입니다. 영양제도 먹어보고 여행도 가보고 짧은 휴가를 억지로라도 내보려 하지만 영혼의 공허함과 피로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스마트폰 앱조차도 당신의 이런 증상을 직장이나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이라고 진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심층 심리학적 관점에서 냉혹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만성적인 피로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아가 내리는 차가운 형벌이자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가짜 역할을 연기하며 젊은 시절을 보낸 당신에게 내리는 최고의 심판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친 것은 너무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비겁한 타협의 감옥에 갇혀 너무 오랫동안 본질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고 굶주리고 억압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감상적인 위로나 흔한 사람들의 피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내면의 정화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혼의 본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 중 첫 번째 규칙을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를 덮고 있는 가면을 벗겨내고 닫힌 방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운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냉철하고 날카로운 마음과 궁극적인 용기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누구도 어떤 역할도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빛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혼란스러운 상태 중 하나를 함께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왜 당신은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호화로운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방에 앉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면서도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소파에 쓰러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력조차 없는 걸까요? 건강 지표를 보면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이고 장기에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과학이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내면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심층 심리학의 관점에서 저는 냉혹한 진실을 주장합니다. 당신의 몸은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피를 흘리고 파업이라도 하고 싶을 만큼 지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칼 융의 철학에 따라 자아 안에서 에너지 자원이 어떻게 작용하고 분배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영적 에너지는 유한한 흐름이며 진정성, 창의성, 그리고 당신이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진화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욕망을 키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상을 냉정하고 솔직하게 바라보세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어디에 낭비하고 있습니까? 상처받았을 때 눈물을 억누르고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억지로 가짜 미소를 짓고 값싼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거칠애 뿐인 일들을 하고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매일 감정을 억누르고 가면을 쓰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뇌는 보호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무의식 아래 소용돌이치는 분노, 좌절, 외로움을 숨기기 위해 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당신은 매일 자신의 본성과 잔혹한 내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느끼는 피로는 사실 수년간 굶주림에 시달려온 자아가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입니다. 당신은 몸에 맛있는 음식과 값비싼 술을 제공하지만
영혼의 궁극적인 정신적 양식, 즉 영혼을 감동시키는 음악, 깨달음을 주는 사상 또는 같은 수준의 관계를 제공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칼 융은 냉혹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무의식 속에 억압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밀스러운 영적 장부에 거대한 감정적 빚처럼 쌓여갑니다. 그 장부가 한계를 넘어서면 무의식은 자동으로 당신의 의식에 극심한 형벌을 내립니다. 그 형벌은 돈이나 명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완전히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때 좋아했던 음식은 갑자기 밍밍하게 느껴지고, 한때 열광했던 영화는 무의미해지며,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존재조차 짜증만 유발할 뿐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절망에 빠지고, 한때는 현명하고 실용적이라고 여겼던 선택들 때문에 내면의 빛이 꺼져 버립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수백 명의 직원을 통제하며 외부 세계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영혼 속에서는 완전히 무력하고 익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쓴 인생 각본에 갇힌 아마추어 배우가 되어 버렸습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매력을 잃을까봐, 사랑을 잃을까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매일 밤 텅 빈 동굴과 임상적으로 죽어버린 자아와 마주해야 한다면 세상의 인정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의 비겁한 타협은 세상의 평범함이 당신의 고귀한 아우라를 계속해서 갉아먹도록 허용하는 면허증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대대적인 에너지 정화를 해야 할 때입니다. 자존감이라는 왕좌에 굳건히 서서 당신의 감정적 빗 장부를 열고 적나라한 현실을 용감하게 직면하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칠애적인 사회적 행태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거리를 두고 더 이상 당신의 내면의 존엄성에 걸맞지 않은 것들을 거부하십시오. 외부로 쏟는 모든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자율적인 자아를 키우는 데 집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성적인 피로는 저절로 사라지고 차분하고 고요하며 확고한 내면의 힘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이 정한 자존감의 법칙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도록 명령하며 당신의 영혼을 난공불락의 영역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소통에 대한 당신의 환상을 드러낼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밤중에 거울 앞에 섰을 때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월의 흔적이나 시들어가는 아름다움을 볼 때가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공허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 효성스럽고 순종적인 자녀, 완벽하고 관대한 아내나 남편, 또는 언제나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명랑한 친구라는 역할을 연기하며 보냈습니까? 당신은 그 역할들을 너무나 훌륭하게 해내어 온 세상의 찬사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그 모든 인위적인 화려함이 벗겨지면 당신에게는 텅 빈 동굴과 그 역할들에 완전히 사로잡힌 영혼만 남게 됩니다. 이 잔혹한 현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층 심리학의 관점에서 사회적 가면이라는 개념을 해부해야 합니다. 가면을 쓰는 것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평범한 사회의 상처와 판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럽고도 필요한 방어 기제입니다. 외출할 때는 전문가라는 가면을 쓰고 집에 돌아올 때는 책임감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그 가면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들이 진정한 자아라고 착각하고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가면을 섬기고 가꾸는데 쏟아붓습니다. 가면을 더욱 화려하게 만드는 동안 내면의 본질은 굶주리고 망각의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의 사회적 가면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비겁한 타협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싶지만 누군가를 불쾌하게 할까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때마다 가면은 더욱 두꺼워집니다. 불의에 분노하고 싶지만 친절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미소 짓고 참을 때마다 가면은 당신의 영혼에서 한 방울의 피를 빨아들입니다. 당신은 삶을 가상현실 무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숨을 참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검열해야 합니다. 이 게임의 잔혹한 위험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면이 자동으로 당신의 몸에 스며들어 뼈 속까지 파고들어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말할 권리를 박탈당하면 당신의 영혼은 침묵 속에서 소멸해 갑니다. 당신은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삶의 부침 속에서도 감정 없이 완벽하게 소통하는 로봇이 됩니다. 진정한 초월이 무엇인지 더 이상 알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모든 감정이 비겁한 가면의 검열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성숙하고 차분하며 성공한 사람으로 보지만 예지력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당신은 그저 스스로 영혼을 가두어 허울 뿐인 성에 갇힌 가련한 죄수일 뿐입니다. 매일 겪는 감정적 피로는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본성을 배신한 대가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영혼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아를 완전히 정화할 때입니다.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이세요. 내면의 자아를 죽이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과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현할 용기, 지친 역할을 버리고 자립의 왕자로 돌아갈 용기가 있다면 당신의 온전한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날카롭고 냉철한 시선으로 삶을 다스리고 내면의 에너지 축을 유지하며 세상이 당신의 가장 진실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매일 당신의 몸속에서 펼쳐지는 냉혹한 진실을 솔직하게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목과 어깨에 끊임없는 통증이 느껴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 못 이루는 밤 후에는 복통이 심해 병원에 몇 번이나 갔습니까? 그런데 의사들은 웃으며 당신의 몸은 완벽하게 정상이고 모든 증상은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하며 진정제 몇 알만 처방해 줍니다. 당신은 그 고통이 진짜였고 온몸이 떨리는 것도 진짜였는데 병원을 나서면서 완전히 어리둥절해집니다. 하지만 냉정하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저는 당신에게 중요한 법칙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억누르면 당신의 몸은 곧바로 가장 고통스러운 육체적 고통이라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냉혹한 진실은 억눌린 감정이나 삼킨 말은 결코 당신 내면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참는 눈물, 예의 바른 미소로 감추는 원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잠재의식 깊숙이 억압되어 있을 뿐입니다. 무의식이 과부하되어 더 이상 감정적 쓰레기를 담아둘 공간이 없어지면
이 독성 에너지는 결국 몸과 뼈, 골수, 내장 기관의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몸이 아픈 것은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비겁한 자아가 수년간 직면하고 해결하기를 거부해온 감당하기 힘든 감정적 빚 때문입니다.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화학약으로 몸을 침묵시킬 생각입니까? 하루가 끝날 무렵 찾아오는 지끈거리는 두통,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이유 없는 심장 두근거림, 어깨 근육의 뻣뻣함, 이 모든 것은 잠재의식이 의식에 보내는 단호한 최후 통첩입니다. 몸은 가장 충실한 수호자처럼 행동하며 비겁한 숨바꼭질을 멈추고 고되고 인위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성을 이용해 괜찮다고, 아직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율신경계는 지극히 정직합니다. 당신의 거짓된 연극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결국 당신의 건강을 파괴하는 것으로 응징합니다. 칼 융은 결정적인 진리를 남겼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본래의 힘을 빼앗기고 끊임없이 외부 세계의 평범함에 굴복하는 영혼은 에너지장을 고갈시켜 생물학적 방어 체계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만성적인 피로감은 당신이 가면이 벗겨지지 않도록 애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매일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분별력 있는 주인의 자세를 취하고 피상적인 외부 치료법을 찾거나 신체적 요인을 탓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조용히 앉아 가슴에 손을 얹고 가장 냉철하고 예리한 눈으로 고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마음속에 쌓아온 감정의 빚을 펼쳐 들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상처와 원망, 그리고 진정한 욕망에 용감하게 맞서세요. 과감한 에너지 정화를 통해 지친 역할들을 버리고 온전한 자아로서 자율적인 삶을 시작하세요. 영혼의 존엄과 자유를 되찾을 용기를 낼 때 모든 육체적 고통은 약 한 알 없이도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자존감이라는 왕좌에 굳건히 서서 최고의 왕처럼 삶을 주도하세요. 당신의 현재 영적 상태를 시험해 보기 위해 직접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밤 꿈에 생생한 기억을 안고 아침에 눈을 뜬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눈을 감을 때마다 뇌가 당신을 똑같은 어두운 복도로 헤매게 하고 똑같은 얼굴을 마주하게 하며 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과거의 시나리오를 반복해서 재생하게 만든 지 몇 주가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는 것을 깊은 수면의 증거로, 또는 반복되는 꿈은 단순히 낮 동안의 과도한 생각 때문이라고 무심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예리하고 냉철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저는 냉혹한 진실을 말합니다. 무의식의 사서함이 비어 있거나 끝없는 반복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완전히 지쳐버렸고 무의식이 죽어가는 자아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궁극적인 경고입니다. 칼 융은 꿈이 뇌에서 나오는 무의미한 무작위 이미지가 아니라 가장 깊은 잠재의식에서 의식으로 매일 밤 보내는 손편지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무의식은 마치 충실한 영적 의사와 같습니다. 낮 동안 당신의 실수, 비겁한 타협,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관찰하여 밤에는 꿈속의 상징들을 그려 넣어 당신의 에너지를 재균형시키고 진정한 자아를 통합하도록 돕습니다.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당신의 꿈은 놀랍도록 다양하고 풍요로우며
창의적인 색채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면 뒤에 너무 오래 숨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본질을 억누른다면 영적 에너지의 흐름은 완전히 차단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이 보내는 경고 편지를 얼마나 많이 무시했습니까? 매일 밤 꿈이 사라지고 어둡고 공허한 공간만 남는다고 해서 무의식이 기능을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성적인 자아가 무시하고 버리는 메시지를 수년간 보내온 내면의 영적 의사가 지쳐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침묵에서 벗어나기 위해 메시지의 홍수와 소셜미디어의 시끄러운 소리 속으로 뛰어듭니다. 당신은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상징들을 해독하려 하지 않고 무의식이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상처들을 외면합니다. 당신의 비겁한 무관심은 당신과 당신의 영혼 사이의 유일한 소통 수단을 끊어버리는 잔혹한 법칙이며 당신을 완전한 정신적 공허함, 번아웃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더욱 무서운 역설은 꿈이 고정된 루프에 갇히는 경우입니다. 어린 시절의 집, 등을 돌리고 떠나간 연인, 혹은 벗어날 길이 없는 무력한 상황에 대한 꿈을 끊임없이 꾸는 것은 잠재의식이 당신에게 절규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로부터 짊어진 감정적 빚, 자율성에 대한 궁극적인 교훈이 있는데 당신은 수년 동안 그것을 직면하고 해결하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낮에 바쁜 일상을 핑계로 그것을 회피하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은 지극히 정직합니다. 당신의 가명에게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그 결함 있는 연극을 밤의 무대에 끊임없이 올려 당신이 깨어나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결정할 힘을 되찾을 때까지 희생자 역할을 강요할 것입니다. 고귀한 여성의 품격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무의식 속 깊은 곳을 마주할 용기로 가늠됩니다. 매일 밤 자아와 숨바꼭질하듯 씨름하는 지친 게임을 멈추세요. 잠에서 깨어나 꿈의 묘한 여운이 느껴진다면 조용히 앉아 용기를 내어 기억의 봉투를 열고 내면의 결점을 직시하세요. 꿈이 당신의 현재 삶에서 어떤 종류의 위선을 경고하려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눈으로 내면의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할 용기를 가질 때 당신은 영적인 질서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궁전을 다스리는 최고의 주인이 되어 낮과 밤을 모두 주관하고 자아를 난공불락의 영역으로 만드세요. 솔직하고 가슴 아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끌벅적한 파티 한가운데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 담소, 건배 소리로 가득한 곳에서 당신은 그들의 대화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마치 보이지 않는 두꺼운 유리벽이 당신을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듯한 느낌을 몇 번이나 받아보셨나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만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저 멀리 다른 행성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군중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완전히 혼자이고 길을 잃었으며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상태에 빠지면 당황하고 자신이 우울하고 고립되었다고 생각하며 더 필사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영매의 관점에서 저는 냉혹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은 당신의 영혼이 자율적인 자아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칼 융은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궁극적인 진리를 남겼습니다. 바로 자신의 영혼과 튼튼한 다리를 놓지 않으면
세상 누구와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냉정하고 솔직하게 직시해 보세요. 당신은 매일 사회적 가면을 쫓느라 자신을 내팽개쳤습니다. 상사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연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가족과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온 시간을 허비하지만 잠시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피상적인 관계를 위해 매일같이 자신의 본질을 배신할 때 무의식은 자동으로 최고의 벌을 내립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세워 당신을 고립시키고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서 감정적 소멸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의미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할 생각입니까?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천 명, 휴대폰 연락처 수백 개는 당신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맞느냐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면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타인과의 모든 대화는 기계적인 연기처럼 영혼 없는 피상적인 교류로 전락합니다. 마치 구걸하는 거지처럼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가려 애쓰지만 바깥 세상은 당신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영적인 피로와 공허함만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제 자존감이라는 왕좌에 올라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때입니다. 값싼 인정을 받기 위해 군중을 쫓는 것을 멈추세요. 고독을 강자의 특권으로 용감하게 받아들이세요. 외부로 향하는 모든 에너지를 거두고 뒤돌아 당신의 영혼의 궁전문을 닫고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고 다시 연결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저절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군중의 평범함 속으로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 있고 고귀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연스럽게 다리를 놓아 엄격한 경계를 넘어 당신의 삶에 들어오려 애쓰도록 내버려 두세요. 궁극적인 주인으로서 당신의 운명을 완벽하게 지배하세요. 당신의 사고의 혼란을 드러내기 위해 다소 냉혹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 직감의 답을 기다리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만 뒤섞여 들린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잔소리, 상사의 판단, 전 애인의 평가 기준, 혹은 사회의 실용적이지만 편견 가득한 조언들이 매일같이 들려옵니다.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려 애쓰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그저 정신이 산만하거나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매의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당신은 자기 배신이라는 가장 혹독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외부 세계의 기생적인 에너지에 의해 억눌리고 흡수된 것입니다. 심층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 언어적 소멸의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때 그토록 당당했던 여성의 목소리가 왜 갑자기 침묵하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당신이 거짓된 안정감을 위해 기꺼이 자율성을 포기했던 오랜 날들의 연속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 반항하며 말하고 싶었지만 복종이라는 명령에 침묵해야 했던 순간들, 진정한 욕망을 표현했지만 비현실적이라며 조롱당했던 순간들, 당신의 잠재의식은 비겁한 교훈을 새겨 넣었습니다. 바로 말하는 것은 버림받는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당신의 자아는 침묵을 선택했고 외부의 목소리에 무대를 내주었습니다. 당신은 남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남들이 생각하길 바라는 대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시간이 흐르면서 진정한 자아의 에너지 흐름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당신은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의 합창에 휘둘려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여왕은 결코 다른 사람의 나침반을 빌려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영혼 속에서 방황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타인의 삶이 당신의 삶이라는 강을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을 마치 자신의 혈육처럼 착각합니다. 이러한 기생적인 에너지는 당신 내면의 힘을 조용히 파괴하고 모든 결정을 단순한 모방으로 전락시키며 타인의 피상적인 인정에 기반한 누더기 같은 삶을 살도록 강요합니다. 사회적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진정한 내면의 자아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칼 융은 개인의 내면의 목소리가 무의식의 사자이며 근원적인 지혜와 영혼의 진화 지도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라는 가면을 쓰기 위해 그 사자를 침묵시키는 순간 당신은 삶의 가장 근본적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끊임없는 피로와 혼란은 사실 자아가 자신의 본래 주파수에 맞지 않는 명령에 끊임없이 복종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반응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인 척 외부 세계의 밋밋한 기준에 맞춰 행복을 가장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완전히 정화할 때입니다. 자존감이라는 왕좌에 굳건히 서서 외부의 모든 목소리에 즉시 침묵을 명하는 용감한 명령을 내리십시오. 가치 없는 자들에게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를 버릴 용기를 갖고 침묵의 공허함을 직면할 용기를 가질 때 당신은 진정한 자아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큰 외침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차분하고 날카로우며 위험 있는 지시로 시작할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그 에너지 주파수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최고 법칙임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자아를 오직 당신의 명령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뚫을 수 없는 영역으로 변화시키십시오. 미래를 내다보며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솔직해져 보십시오. 앞으로 5년, 10년을 생각할 때 여전히 불안감이나 설렘 혹은 짜릿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달력 위에서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하루하루, 그저 밋밋하고 회색빛 벽만 보이십니까? 미래를 바라보아도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뒤흔들 만한 이정표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이런 무미건조한 삶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성숙함의 단계이며 폭풍 후의 평화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당신에게 가혹한 진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파멸의 사다리 끝자락, 영혼이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왕족이 되고자 하는 일상의 욕망에 사형 선고를 내린 듯한 밋밋한 모습입니다. 가혹한 진실은 사람의 미래는 정해진 일정표나 비상적인 재정 계획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갈망의 에너지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심층 심리학 철학에 따르면 자율적인 자아와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아갈 때 당신의 영혼은 끊임없이 호기심과 위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당신이 꿈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돌아보십시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겁하게 이성을 내세워 억누르고 변화를 갈망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미건조한 안정에 안주합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소중한 손님들을 궁궐 문 앞에서 쫓아냈고 이제 그들은 영원히 등을 돌려 당신 앞에 텅 빈 공간을 남겨놓았습니다. 묻겠습니다.
25살에 죽었지만 75살이 되어서야 묻힌 사람처럼 살아갈 건가요? 당신 미래의 단조로움은 당신의 영적 에너지가 완전히 기능을 멈췄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아가 사회적 가면 뒤에 숨어 수동적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진정한 초월로 향하는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삶을 기계적인 일상의 반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잠에 드는 일상 말입니다. 더 이상 열정도 감정도 느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척 가장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위기에서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타협이 몸에 배어버린 나머지 고귀한 존재의 본능적인 저항심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수동적인 관객이 되어 감독의 자리를 되찾으려는 의지조차 없이 자신의 삶이라는 단조로운 영화를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외로움과 공허함은 더 이상 날카로운 고통이 아닙니다. 마치 온 세상을 뒤덮는 잿빛 안개처럼 변해 세상의 평범함에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제 운명적인 정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극도의 분노와 자존심을 걸고 당신의 미래를 가로막는 평평한 벽을 부셔버리세요. 낡은 습관에서 얻는 피상적인 안정감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여왕이라면 망각의 감옥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보다 폭풍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더라도 자립심으로 얻는 영광으로 충만한 미래를 택할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홀로 앉아 과거에 잔인하게 버렸던 욕망과 꿈을 되짚어보고 진정한 열정의 불꽃을 다시 지펴보세요. 냉철하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삶을 다스리고 내면의 에너지를 유지하며 스스로 정한 자존감의 규칙에 따라 미래를 만들어 나가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의심을 없애기 위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대립을 피하고 냉정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오만한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는데 당신이 흔들림 없이 침착하고 단호하게 자존심의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그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방어 체계는 무의식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원초적인 두려움, 즉 자신의 영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의해 산산이 조각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자율적인 자아를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때 당신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장 적나라하고 순수한 방식으로 자신의 공허함과 비참함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냉혹한 진실은 남자들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여자의 삶의 마음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 무조건적인 관용을 무관심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되는 안전한 피난처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자의 자존심이 함부로 가지고 놀거나 가볍게 관심을 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욕망의 에너지를 완전히 거두어 들이고 더 이상 그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고 차분한 무관심으로 대하는 순간 그는 극심한 정신적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자아는 으르렁거리며 당신을 위협하기 위해 무관심한 척할지도 모르지만 그의 무의식은 당신의 매일의 부재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내면의 싸움이 끝났을 때 그의 지친 모습을 똑바로 바라볼 용기가 있습니까? 그의 모든 무심한 메시지가 당신의 끝없는 침묵 속에 묻혀버릴 때 그는 더 이상 무관심한 척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의 피상적인 인정 없이도 활기차고 행복하며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는 더 이상 오만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율성은 남자의 모든 감정적 통제력을 빼앗는
가장 잔혹한 법칙입니다. 그는 냉혹한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그가 사냥하기 위해 도망치는 먹잇감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영혼 속에 있는 비겁한 오만함에 사형 선고를 내린 여왕입니다. 여성의 진정한 품격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드러납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파트너의 뒤늦은 변명이나 소심한 접근에 흔들리지 마세요. 남자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은 진지한 에너지 투자와 절대적인 존중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아마추어적인 자아 실험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세요. 값싼 애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관계의 완전한 주인이 됩니다. 흔들림 없는 위엄으로 당신의 왕국을 다스리고 내면의 에너지 축을 유지하며 당신이 세운 침범할 수 없는 경계 앞에 세상이 무릎 꿇게 하세요. 자아와 권력의 질서를 해독하는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진정으로 고귀한 당신의 삶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공유한 모든 냉혹한 진실을 듣고 나면 거울을 마주하거나 고요한 밤의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을 때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공허하거나 나약함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내면의 힘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활력을 되찾고 최고의 존엄성을 가지고 영혼을 다스리라는 부름입니다. 이 심오한 심리학적 교훈은 암기하고 잊어버릴 이론이 아니라 전투에서 휘두르고 모든 소통의 측면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무기입니다. 이 세상은 당신에게 공정함을 빚지고 있지 않지만 당신은 스스로에게 흔들림 없는 존엄성을 빚지고 있습니다. 겁쟁이나 위선자의 시선에 맞춰 당신의 빛을 낮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특권이며 당신의 진정성은 누구도 빼앗거나 모방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영혼 속 빛과 어둠을 모두 본 사람의 자신감으로 지금 바로 당신의 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수동적인 관객이나 타인의 연극에 종속된 참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왕국을 이끄는 감독이자 유일한 주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여왕을 깨울 만큼 강력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함께 심층 심리학의 새로운 경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평범함의 소음에 현혹되어 당신 영혼의 왕좌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댓글에 이 강력한 선언을 남겨 당신의 궁극적인 주권을 새겨 넣으세요. 나는 내 영혼 왕좌의 유일한 주인이며 나의 존재는 특권이다. 이 확언이 당신의 잠재의식 깊숙이 스며들어 그 힘을 널리 퍼뜨리도록 하세요. 마음과 고결한 지성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감 있게 나아가세요. 세상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자아가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각성의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